우리도 그때는 미국이 답이라고 믿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시기에 한국이 너무 살기 팍팍하다. 미국 같은 선진국 가면 노후가 훨씬 여유롭지 않을까? 이런 꿈을 한 번쯤은 꾸죠. 실제로 저희 부부도 딱 그랬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오래 고민하다가 가진 돈 탈탈 털어 미국 이민을 선택했어요. 그땐 정말 설레고 자신감도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고 살림살이도 풍족할 거야. 의료도 좋고 주택도 넓고 사람들 눈치도 덜 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 다시 한국 땅을 밟으면서 든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현실은 달랐구나. 첫 번째 사례는 저희 이야기예요. 미국 생활 첫 해에는 모든 게 새롭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웃들도 친절하고 마트 가면 물건도 싸고 공원도 넓고 깨끗하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불편한 게 너무 많았어요. 의료보험이 문제였어요.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병원 갈 일이 잦아지잖아요. 메디케어를 신청했지만 커버 안 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응급실 한번 가면 몇천 달러 청구서가 나오는데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또 영어로 증상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몸이 아픈데 그 상황에서 통역 앱 뒤적거리고 의사 표정 살피고 너무 서럽더군요. 결국 큰 병원 진료는 한국에서 받으려고 비행기 값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생활비도 문제였어요. 미국이 싸다고들 하지만 은퇴 이민자는 달러로 돈 벌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 송금해 가며 사는데 환율이 오르면 숨이 막혔어요. 한국보다 집세는 쌌지만 전기가스 보험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힘든데 보험료랑 기름값이 부담스러웠어요. 아내랑 둘이서 우리 대체 왜 여기 온 거냐 하는 대화가 점점 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 이웃이던 70대 한인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미국 시민권자셨고 자식들이 전부 미국에서 자리 잡았으니 완벽한 이민 성공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 나눠보면 이민자의 외로움이 깊었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손주들도 한국어를 못해 대화가 안 됩니다. 가족 모임에 가면 그냥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문화 차이도 무시 못합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도 주변 한인마트가 비싸거나 멀고 한국 사람들 모임은 점점 줄고 미국 집 넓은 게 무슨 소용이야. 말 안 통하고 병원 가기도 무섭고라며 한탄하셨어요. 결국 이 부부도 한국에 아파트 전세 얻어 귀국하셨어요. 여긴 답답해도 사람 사는 맛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좀 극단적이지만 꼭 소개하고 싶어요. 제 친구가 60대 초반에 은퇴자금 전부 털어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한국서 작은 아파트 팔고 적금 깨서 가니 처음엔 정말 잘 사는 것 같았어요. 플로리다 햇살, 저렴한 주택, 골프장. SNS에는 행복한 사진만 올렸죠. 그런데 5년쯤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이 없으니 치료를 제대로 못한다고. 기부금 모금 사이트에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결국 친구는 한국 돌아와서 건강보험 재가입 후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는 몰랐다. 미국 의료가 이렇게 무서운 줄 하고 말했어요.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이런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미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노후는 준비가 필요하고 각자에게 맞는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한국은 살기 답답하다, 복지 후진국이다 라며 외국 생활을 꿈꿉니다. 맞습니다. 한국에도 문제 많아요. 치솟는 물가, 의료 대기, 좁은 주거, 사생활 없는 문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장점도 커요. 국민건강보험으로 큰 병 치료가 비교적 저렴하게 가능하고 대중교통이 잘 돼서 차 없어도 생활이 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병원에서도 편합니다. 또 친구 가족이 가까이 있으니 갑자기 아프거나 위급할 때 연락할 수 있죠. 반대로 미국의 장점도 분명히 있죠. 넓은 주택,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개인의 사생활 존중, 좋은 자연환경. 하지만 그런 장점을 누리려면 상당한 재정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자금에 안정적인 달러 수입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원화로 보내서 쓰는 사람들은 환율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해외 은퇴는 계획 없는 로망으로 가면 재앙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살고 싶다면 반드시 건강보험 거주 비환율 비자문제 의료 접근성까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해요. 결국 저희 부부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이 답도 아니고 미국이 답도 아닙니다. 우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마음 편한 선택이 답이다. 지금은 한국에서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연금 받고 건강검진 챙기며 동네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며 삽니다. 미국서 살던 집보단 작지만 마음은 훨씬 넓어졌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은퇴하면 해외로 나가야지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낭만적으로만 보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꼼꼼히 계획하세요. 언어, 돈, 건강, 관계. 이 네 가지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나라에서 살든 나이 들어서 그래도 참 잘 살았다 하고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제로 미국 이민장기 체류를 고려하는 60대 이상 은퇴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따져야 할 정보, 수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말투는 여전히 친근하게 유지하되 정보의 깊이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생활비와 의료비입니다. 한국에서 은퇴를 준비할 때는 미국이 물가가 싸다, 집이 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부는 맞습니다. 특히 외곽의 주택 가격은 한국 대도시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국 남부 플로리다나 텍사스의 중저가 주택을 보면 2030만 달러 대안화로 2억 5천 4억 정도면 예쁜 단독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 아파트 값보다 훨씬 저렴하죠. 이걸 보고 노후엔 미국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싸도 유지비가 달라요. 매년 내야 할 재산세 부동산세가 보통 시가의 12%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30만 달러 집이면 매년 3천만 6천 달러 정도 하나로 400만 800만 원 내야 합니다. 한국의 재산세랑 비교하면 상당히 큽니다. 또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허리케인이나 산불 많은 지역은 주택보험이 연 3천 달러 넘기도 하고 최근엔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문제도 큽니다. 미국은 차 없이는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요. 대중교통이 한국만큼 잘 돼 있지 않아요. 60대 이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운전 경력과 지역,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10만 300달러 1240만 원 이상 내야 해요. 주유비도 한국보다 싸다고들 하는데 그건 주당 마일리지 주행이 훨씬 많아서 결국 총액이 줄지 않아요. 특히 최근 기름값도 지역에 따라 갤런당 46달러까지 오르고 있어요. 의료비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노후를 보낼 때 가장 큰 리스크예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 메디케어 메더케어라는 공적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액 무료가 아닙니다. 파트 B 보험료가 매달 150달러 정도 나가고 2025년 기준 예상 추가로 보충보험 메디갭이나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들면 월 20만 4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급여 항목이 아니거나 본인 부담금이 큰 치료가 많습니다. 암, 심장질환 등 중증 치료 시에도 본인 부담 수천 수만 달러가 나올 수 있어요. 응급실 진료도 무섭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자기 부담금이 커서 한번 응급실 가면 1,000만 3천 달러 청구가 나옵니다. 즉 메디케어가 있어서 공짜로 치료받는다는 건 오해예요. 시민권자라도 의료비 리스크는 여전히 큽니다. 또한 비자 문제도 꼭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은퇴 이민 비자 같은 게 사실상 없어요. 미국 장기 체류는 보통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가족 초청 투자 이민 같은 경로가 필요합니다. 관광 비자비 -2로 6개월까지 체류는 가능하지만 영구 거주는 불가능해요. 관광 비자를 오버스테이 초과 체류하면 재입국 거부나 비자 발급 거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여행처럼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6개월 넘게 살려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환율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연금을 받아 송금했으면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큽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00원대였던 달러 환율이 2024년에는 1,400원대까지 갔죠. 1,000달러 송금할 때 11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달러가 강세면 한국 자산을 파는 게 손해고 달러가 약세면 미국에서 쓰는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미국 생활을 정말 고려한다면 달러 자산을 한국에서 미리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연금이나 임대 수익 같은 고정 달러 소득이 없다면 불안정성이 너무 커요. 그렇다고 한국 노후가 낙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도 은퇴 후 큰 과제가 많아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습니다. 2024년 기준 월 평균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료는 상대적으로 싸지만 만성질환 약값 치과 간병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주택이 좁고 사생활이 적고 노년층 고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한국은 언어 장벽이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되면 긴급 상황에서도 스트레스가 줄어요. 특히 의료진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건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장점입니다. 실제 준비 팁을 드리자면요. 해외 은퇴를 고려하신다면 최소 6개월 이상 살아보세요. 단기 여행으로는 안 보여요. 의료비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보험료 본인 부담금 응급 상황 비용까지 따져야 합니다. 생활비를 달러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세요. 한국 자산이 달러로 변환될 때 손실이 큰지 환차손 대비 전략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현지 거주 자격을 확인하세요. 비자 문제를 가볍게 보면 큰 낭패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귀국 플랜을 세워두세요. 실패를 상정해두면 두려움이 줄고 준비가 더 현실적이 됩니다. 결국 미국이냐 한국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 자산,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라이프 스타일 우선순위에 맞게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후는 로망이 아니라 생존과 존엄의 문제입니다. 낭만만 보고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을 수 있어요. 부디 이 글이 누군가의 중요한 결정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편하고 행복한 노후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